여러분,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거실 소파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밤에도 또 화장실 가고 싶네 하며 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문자 그대로 박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잠들기 전 1분 동안 하는 아주 사소하고 나쁜 습관 하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 가실 겁니다. 첫째, 서울대병원에서 15년간 연구해 밝혀낸 밤중 소변과 심장마비 사이에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도 오늘 밤 당장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줄 기적의 한 스푼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부터 아침이 달라지는 7가지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전부 다 떠먹여 드릴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어두운 거실을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질 위험, 그리고 잠든 사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을 그대로 안고 주무시는 셈입니다. 심장을 트럭 엔진에 비유해 볼까요? 낮에는 짐 싣고 열심히 달렸으니 밤에는 시동 끄고 정비소에서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엔진이 과부하로 터져버립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 이미 몸이 나 좀 살려달라 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제가 오늘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과장 없이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킨다는 진심을 담아 지금 바로 첫 번째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저녁에 물도 거의 안 마셨는데 도대체 왜 자꾸 신호가 오는 거야? 라며 M1 방광만 원망하며 주먹으로 퍽퍽 치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평생 오해했던 야간요의 진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니라 왜 여러분의 몸이 밤낮을 구분 못하는 바보가 됐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안 쓰고 이 고장난 몸속 시계를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 비결을 확실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평생 멀쩡한 방광에 비싼 약만 때려 붓거나 효과도 없는 전립선 영양제만 찾아 헤매며 소중한 밤잠을 다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진짜 원인은 방광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밤이니까 소변 생산 중단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공장장입니다. 젊었을 땐 이 공장장이 밤 10시만 되면 야, 야근 금지, 다들 퇴근해 라고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밤새 푹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이 공장장이 노안이 왔는지 아니면 귀가 먹었는지 목소리가 힘이 없어집니다. 30대의 100이었던 목소리 크기가 60대엔 60, 70대엔 절반 이하인 45까지 뚝 떨어집니다. 거의 목이 소리로 속삭이는 수준이죠. 명령이 안 들리니 신장이라는 공장의 야간 근무자들이 공장장이 아무 말도 안 하네. 에라 모르겠다. 계속 만들자. 하고 밤새 소변을 찍어내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고장난 공장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여러분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방광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몸속 생체 시계의 건전지가 다 된 겁니다. 오래된 시계가 시간이 안 맞듯 여러분의 몸도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게으른 공장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정신 번쩍 들게 해서 야간 근무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수리 방법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내가 여기 왜 왔지? 열쇠를 어디 뒀더라? 하며 머리 극적이는 일 많아지셨죠? 아이고, 나도 이제 치매인가 봐. 라며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를 매일 아침 새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세척액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비극적인 치매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내 뇌를 철통 보안으로 지킬 수 있는지 그 핵심 비결을 전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밤마다 소중한 뇌세포가 노폐물에 절여져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셈이고 결국 5년 뒤 치매 발생률을 1.7배나 높이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우리 뇌를 낮 동안 북적였던 시장통 가게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 치르고 물건 팔다 보면 바닥에 쓰레기도 쌓이고 먼지도 자욱해지겠죠? 그럼 밤에 문 닫고 나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아주 훌륭한 빗자루와 걸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이 녀석들이 뉴런 사이사이를 다니며 알츠하이머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쓰레기를 싹 쓸어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깨는 순간 이 청소부들이 깜짝 놀라 빗자루를 던져두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가게 문을 청소 중에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청소가 되겠습니까?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그게 굳으면 결국 뇌의 회로가 끊어지는 치매가 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야간에 3번 이상 깨는 분들은 뇌 청소 효율이 10배나 떨어진다고 해요. 자, 억울해서 잠 못 드시는 분들 여기 다 모이세요. 나는 저녁 6시 이후로 물 한 모금 안 마셨는데 왜 새벽 2시만 되면 방광이 터질 것 같지? 이거 정말 미스터리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의지나 방광 크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몸속 투명 스위치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원인을 아는 것을 넘어 돈 안 들이고 이 고장난 스위치를 다시 켜서 아침까지 통잠 자는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원리를 모르고 넘어가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나는 전립선이 약한가 봐, 방광이 쪼그라들었나 봐 라며 엉뚱한 곳에 돈과 시간을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밤낮이 바뀐 몸 때문에 만성 피로에 늪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소변 공장장이에요. 이 공장장은 해가 지면 야간 근무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야, 이제 밤이니까 소변 생산 중단하고 다들 쉬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이 공장장이 노안이 오고 기력이 달려요. 30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100이었다면 60대엔 60, 70대엔 45로 줄어듭니다. 공장장이 구석에서 졸고 있으니 야간 근무자들이 명령이 없네. 계속 일하자 하고 밤새 소변을 찍어내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 졸고 있는 공장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을 안 마셔도 몸속에 혈액을 걸러서 꾸역꾸역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몸속 생체 시계의 건전지가 다 된 겁니다. 오래된 시계가 시간이 안 맞듯 여러분의 몸도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게으른 공장장을 단번에 깨워서 야간 근무를 칼같이 종료시키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새벽에 분명히 아이고 배 터지겠다 싶어서 화들짝 깨서 달려갔는데 막상 볼일 보니 어라? 이게 끝이야? 했던 적 있으시죠? 종이컵 반 컵도 안 나왔는데 내 몸은 왜 비상을 선포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방광을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가짜 경보의 정체를 밝혀내고 예민해진 방광을 다시 무덤덤한 장군님으로 만드는 비법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원리를 모르고 나는 전립선이 문제야 라며 엉뚱한 약만 드신다면 여러분의 방광은 점점 더 예민한 공주님이 되어 나중에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화장실로 뛰어가는 고달픈 노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건 방광이 작아진 게 아니라 경보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우리 방광을 화재 경보기에 비유해 볼까요? 새 경보기는 진짜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해야 울립니다. 그런데 오래된 경보기는 어떤가요? 주방에서 토스트 조금만 태워도 불이야 하고 온 동네 떠나가라 울려대죠. 젊었을 땐 소변이 300m 즉 종이컵 2컵은 꽉 차야 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가면 방광신경이 예민해져서 딱 반 컵 120m만 차도 뇌에다 대고 긴급 상황 당장 비워 라고 구라를 칩니다. 대한비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이런 가짜 경보에 속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이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자 하며 마렵지도 않은데 화장실을 가시죠? 이게 방광을 더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방광한테 너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해 라고 나쁜 교육을 시키는 꼴이거든요. 자, 그럼 이 예민한 공주님 방광을 다시 길들이는 법,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사람 잡는다 는 말 들어보셨죠?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6시만 넘으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입술 바짝바짝 말려가며 참으시는 분들. 지금 배신당할 준비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건강 상식이라 믿고 실천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왜 내 방광을 더 미치게 만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부터 버려야 할 나쁜 습관 5가지를 확실히 정리해 드릴 테니 이것만 고쳐도 밤잠의 질이 2배는 올라가는 이득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식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갈증과 싸우면서도 화장실은 더 자주 가는 미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고생을 멈추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거짓말.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된다? 아닙니다.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소변이 독해져요. 진해진 소변이 방광을 콕콕 찌르니까 방광이 더 화가 나서 신호를 보냅니다. 적당한 수분은 필수예요. 두 번째, 커피만 안 마시면 된다? 진짜 범인은 술입니다. 저녁에 드시는 반주 한 잔이 소변 생산 공장장을 아예 잠들게 해서 밤새 소변을 폭포수처럼 만들거든요. 세 번째,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10명 중 4명은 약없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무조건 참으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아닙니다.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 근육이 늘어나서 영영 고장 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연구 결과 습관만 교정해도 63%가 약 없이 호전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가짜 상식들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고 진짜 내 몸을 살리는 올바른 저녁 습관으로 갈아탈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며 성질 급한 분들 조금만 더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 없이도 오직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만으로 밤새 화장실 안 가고 통잠 자는 비법을 완벽히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주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까지 전부 공개할 테니까요. 만약 지금 이 한 스푼의 비밀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수면제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나이 탓이려니 하며 새벽마다 차가운 거실 바닥을 밟는 고생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자동차처럼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낮에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엑셀 교감신경, 밤에는 푹 쉬게 해주는 브레이크 부교감신경가 작동해야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가 뻑뻑해져서 잘 안 들어요. 몸은 침대에 있는데 뇌는 아직도 엑셀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잠들기 전 한 스푼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황금빛 꿀입니다. 꿀 한 스푼은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서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반 개입니다.
여기 든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아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죠. 마지막은 아몬드 칠알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밤새 은은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 녀석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뻑뻑했던 브레이크의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라? 이제 좀 쉴만하네? 라며 몸이 스스로 셧다운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 나에게 딱 맞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언제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핵심 재료는 알았으니 제대로 먹는 법을 배우실 차례입니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자기 직전에 퍼먹으면 끝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하필 잠들기 전 40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비법을 헛수고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완벽히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완벽한 숙면 시스템을 내 몸에 설치하는 이득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타이밍과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드신다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더 자주 깨거나 속쓰림으로 밤을 지새우는 역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딱 6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몸이 한 스푼의 신호를 받아들여 브레이크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둘째, 양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딱 한 스푼입니다. 많이 먹으면 위장이 다시 일을 시작해서 오히려 잠을 깨웁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꿀 한 스푼 먹고 물 한 컵 들이켜면 방광은 다시 물 들어왔네? 하고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넷째, 짝사랑도 아니고 딱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다섯째, 기록하세요. 어제는 몇 번 깼는지, 오늘은 어땠는지 적다 보면 내 몸이 변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어렵지 않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머리맡에 이 한 스푼을 준비해 보세요. 내일 아침, 어라? 벌써 아침이야? 하며 기분 좋게 눈 뜨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한 스푼의 기적을 맛볼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잠깐, 한 스푼만 믿고 평소 하던 나쁜 습관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귀한 꿀 한 스푼은 그냥 설탕물 먹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 스푼의 효과를 2배, 아니 10배까지 끌어올려줄 저녁 루틴의 끝판왕 5가지를 완벽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화장실 안 가는 법을 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나 오늘 진짜 잘 잤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몸 상태를 얻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 습관들을 무시하고 한 스푼만 고집하신다면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꿀을 붓는 격이 될 것이고, 결국 밤새 방광과 뇌가 싸우느라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인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마침표를 찍으세요.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소화 공장도 퇴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8시, 9시에 음식을 넣어주면 방광도 덩달아 야근을 시작합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료수와 이별하세요. 따뜻한 우유나 차 한 잔이 잠이 잘 올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액체가 그대로 새벽에 비상벨이 됩니다. 셋째,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보세요. 이 자세가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마법의 자세입니다. 넷째, 제발 마렵지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가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광을 예민한 공주님으로 훈련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몸을 믿으세요. 다섯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스마트폰의 푸른 빛을 멀리하세요. 뇌가 이제 진짜 밤이구나 라고 확신해야 항이녀 호르몬이 펑펑 쏟아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이 한 스푼과 만날 때
여러분의 밤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집을 통잠 연구소로 만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여행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니, 화장실 좀 덜 가려다가 심장 공부, 뇌 공부까지 다 했네. 싶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선물을 손에 쥐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통잠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절망 대신 나도 바뀔 수 있다 는 희망입니다. 만약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사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여전히 불안하고 피곤하겠지만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시작하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할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상쾌하고 가벼운 공기가 될 겁니다.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내 몸 귀한 줄 모르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밤새 푹 자고 일어난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선물이고 손주들과 지치지 않고 놀아주는 그 에너지가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한 스푼과 저녁 습관 돈 드는 거 아니니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는 숫자가 아니라 제 소중한 환자이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걱정은 저에게 다 던져버리시고 오늘 밤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세요.